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즐겁고 신나는 과학 시간에 키위쌤 돌아왔습니다. 친구들 지금 우리는요. 동물의 생활 살펴보고 있는데요. 선생님 근데요 얘들 사는 곳이 다 다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사는 곳에 따른 동물의 생활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뭐 땅에 사는 동물도 있고 물에 사는 동물도 있고 하늘을 나는 동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좀 특이한 환경에 사는 동물도 있고요. 이거 다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뭐부터 시작할까요? 가장 익숙한 땅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그래서 땅에 사는 동물의 생김새 그리고 생활 방식을 알아보고 관찰하여 봅니다. 자, 관찰하여 봅시다. 자, 이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선생님, 땅에 사는 동물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땅 위도 있고, 땅 속도 있고, 이 둘 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이것도 좀 나눠봐야 하지 않나요? 이야, 이제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보다 더 선생님 같은데요. 알았어요. 그럼 선생님이 그렇게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요, 선생님이요. 땅에 사는 동물의 특징을 그렇게 나눠봤습니다. 먼저 땅 위에 사는 동물들 한번 보자고요. 고라니나 너구리, 소, 기랍잡이 같은 동물들 땅 위에 살잖아요. 맞아요. 먼저 고라니입니다. 사슴이랑 조금 비슷하지요? 다리는 4개, 가늘고 길고요. 몸이 털로 덮여 있는데요. 발에는 발굽이 있어요. 더그덕더그덕더그덕. 그렇게 더그덕더그덕까지는 아니겠지만 자, 고라니 땅을 뛰어다니고 땅 위에서 살기 아주 적합하게 생겼네요. 너구리는 어떨까요? 너구리 선생님 다리 4개 그리고요 좀 다리가 짧아요. 주둥이는 뾰족하고 몸이 털로 덮여 있어요. 땅에 사는 너구리는 이렇게 생겼네요. 손은 어때요? 우리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선생님 다리 4개던데요. 풀 뜯어 먹고 사는 머리에 뿔도 있고요. 몸이 털로 덮여 있었어요. 맞습니다. 다들 보니까 땅 위에 살기 좋도록 다리가 발달되어 있네요. 그렇죠? 선생님, 기랍잡이라는 곤충이요. 얘도 땅 위에 사는 동물이에요. 다리는 6개, 다리로 땅 위를 걸어서 이동하는데요. 날개로 짧은 거리를 날아서 이동하기도 한답니다. 대부분 좀 이렇게 땅 위를 걸어서 이동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조금씩 짧은 거리는 날기도 한다는 거죠. 금속 광택이 나는 딱딱한 앞날개가 몸을 덮고 있는 기랍잡이. 왜 이름이 기랍잡이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길 가다 보면 앞에서 나 따라와 하는 것처럼 막 기어가고 있는 그런 곤충 친구들 본 적 있을 텐데요. 기랍잡이, 바로 기랍잡이입니다. 자, 조금 있다가요. 어떤 모습인지 그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땅 속에서 살고 있는 동물도 있습니다. 바로 두더지예요. 두더지는요, 땅을 파고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자, 다리 4개인데 이 다리가 말이죠. 삽처럼 생겼습니다. 앞다리가 완전 무슨 삽처럼 생겼어요. 땅 파기 좋게. 역시 땅 속에서 주로 생활하지만 땅 속을 걸어 다녀야 하죠. 어쩌다가 나와서 땅 위도 걸어야 합니다. 다리로 걸어서 이동하고요. 몸이 털로 덮여 있어요. 땅강아지는요, 곤충이에요. 다리가 6개고요. 다리로 걸어서 이동하고 조금씩 날기도 합니다. 몸이 머리, 가슴, 배로 구분되고요. 키틴질로 덮여 있어요. 딱딱한 껍질, 곤충의 껍질 알고 있죠? 지렁이도 땅속에 삽니다.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없이 땅속을 기어서 이동하는데요. 몸은 긴 원통 모양, 기다랗고 원통 모양, 그렇죠. 고리 모양의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꼬리인지 잘 모르겠어. 환대를 잘 찾아보면 된다라고 했죠. 쟤 다쳤나 봐요. 몸에 밴드 감고 있는데 그거 밴드 아니고 환대입니다. 알았죠? 자, 이런 두더지, 땅강아지, 지렁이 땅 속에 삽니다. 나는 땅이랑 땅속을 다 오가며 사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요. 뱀과 개미 같은 경우는 땅 위와 땅 속을 오가며 삽니다. 먼저 뱀, 다리가 없습니다. 지렁이처럼. 근데 지렁이는 조그맣고 뱀은 좀 더 크죠. 뱀 종류에 따라서 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요. 어쨌든 다리가 없이 기어서 이동합니다. 다리가 없어서 배를 땅에 대고 기어서 이동하는데요. 몸이 비늘로 덮여 있어요.
개미는요, 곤충이죠. 다리 6개, 다리로 걸어서 이동합니다. 몸이 머리, 가슴, 배로 구분되고요. 키틴줄로 덮여 있어요. 땅속에 집을 짓고 살고 땅 밖으로 올라와서 땅 위로 올라와서 먹이 같은 것들을 가지고 땅속에 저장하고 이렇게 살죠. 땅속에서 생활 대부분 땅속에서도 땅 위에서도 많은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요. 개미를 땅 위와 땅 속에서 산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봅시다. 고라니, 아유 귀여워, 너구리, 소, 그리고 기랍잡이, 두더지, 뱀의 모습. 어때요, 친구들? 선생님이 설명한 거랑 딱 똑같이 생겼죠? 자, 이들 모두 땅에 사는 동물들입니다. 땅 위든 땅 속이든 땅 위와 땅 속을 오가든 땅 위에 사는 동물인데요. 이렇게 땅에 사는 동물인데요. 이런 땅에 사는 동물들은 어떤 특징이 있더라? 다리가 발달되어 있죠. 네. 다리가 있어요. 걷거나 뛰어서 이동하기 좋도록. 다리 없는 동물도 있던데. 지렁이랑 뱀은 다리 없었잖아요. 맞아. 땅에 살지만 다리가 없는 경우도 있었죠. 하하, 기어서 이동하면 되니까. 맞아요. 다리가 없는 동물은 배를 땅에 대고 기어서 이동합니다. 고라니나 너구리, 소, 개미와 같이 다리가 있어서 걷거나 뛰어 이동하는 동물도 있고 뱀과 지렁이처럼 다리가 없어서 땅을 기어서 이동하는 동물도 있었어요. 공기 중에서 숨을 쉰다는 건 공통점이었고요. 그렇죠? 자, 땅에 사는 동물들,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말이죠. 이 땅에 사는 작은 동물 제대로 관찰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관찰한 건 바로 개미, 공벌레, 귀뚜라미, 땅강아지, 지렁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얘들은 대체로 좀 작아요. 그래서 좀 확대시켜 자세히 보고 싶은데 그럴 땐 뭘 이용한다? 그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돋보기, 루페 같은 것들인데요. 자, 이런 것이 바로 돋보기, 루페가 되겠어요. 작은 동물은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답니다. 그렇죠? 자, 땅에 사는 동물 중에서도 작은 동물은 이렇게 돋보기랑 루페를 이용해서 관찰해주세요. 돋보기를 앞뒤로 움직이며 초점을 잘 맞춘 다음에 작은 동물이 멈추어 있을 때 관찰하면 되는데요. 아휴, 동물들이, 이 작은 동물들이 어찌나 재빠르던지, 제대로 관찰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럼 가둬놔야 되겠네. 가둬놓고 관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루페예요. 루페를 사용하면 작은 동물 이렇게 가두어두고 관찰할 수 있으니까요. 이 루페도 잘 활용해 보자고요. 아유, 너무 좋네. 가둬놓고 관찰하면 되니까. 자, 그럼 우리 이렇게 관찰한 작은 동물들 한번 봅시다. 땅에 사는 작은 동물들, 개미 먼저 봤더니요. 잘 안 보여. 그래서 어떻게 루페나 돋보기를 이용해서 자세하게 관찰해 봤습니다. 자, 머리, 가슴, 배, 몸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앞다리, 가운데다리, 뒷다리 총 3쌍, 6개의 다리가 있었죠. 머리에는 눈, 겹눈이었고요. 더듬이, 그리고 입도 있었어요. 검은색입니다. 머리, 가슴, 배, 곤충의 특징 딱 가지고 있었는데요. 조금에도 아주 힘이 세고요. 튼튼한 턱도 있었어요. 먹이를 자르고 운반했답니다. 이 턱을 이용해서 먹이를 자르고 운반도 물고 운반해 가는 거예요. 머리에는 더듬이가 있어요. 가슴에는 다리가 3쌍 있었고요. 자, 가슴, 배, 다리가 마디로 되어 있다라는 건 친구들 다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공벌레입니다. 만지면 동그랗게 몸을 말아서 공벌레라고 이름 붙여졌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보세요. 머리 부분, 그리고 가슴 부분, 배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요게 머리, 여기 요만큼 가슴, 여기 배예요. 머리랑 가슴 보니까 가슴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마디. 그리고 꼬리, 이 배에는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렇구나. 자, 머리, 가슴, 배. 가슴 7마디, 배 5마디로 되어 있었어요. 머리에는 더듬이가 있고 다리는 7쌍이었습니다. 어두운 갈색 또는 회색인데요. 머리, 가슴, 배. 사실 딱
구분이 잘 되진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딱 봤을 때 여기가 머리, 여기가 가슴, 여기가 밴 것 같아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렇게 구분한 건 바로 이 마디의 모양을 보고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딱 맞아 라고 하긴 좀 애매해서요. 우리는 가슴 7마디 그리고 배 5마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답니다. 머리에 더듬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기다란 모양이지만 몸을 뿅 동그랗게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위험을 느끼며 몸을 공처럼 둥글게 만든답니다. 귀뚜라미도 볼게요. 귀뚤, 귀뚤, 귀뚤. 우리 가을이 되면 아주 아름다운 밤에 아름다운 소리를 냈죠? 뒷다리는 굵고 튼튼하고요. 종아리 마디에 가시가 있는데요. 몸에 이렇게 짧은 털이 빽빽하게 나 있는 귀뚜라미. 사실 실제 모습을 보면 조금 징그럽긴 합니다. 그렇죠? 땅강아지예요. 땅 속에 산다라고 했었는데요. 앞다리는 단단한 삼날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 파기 좋고요. 끝이 톱날 같아서 와, 땅 아주 잘 파고 땅 속에서 살 수 있답니다. 지렁이에요. 긴 원통 모양을 하고 있는 거 보이죠? 고리 모양의 마디로 되어 있고요. 피부가 아주 매끌매끌합니다. 자, 이 지렁이는요, 피부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거 너무 건조한 날에 말라 죽은 모습 우리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땅에 사는 작은 동물들도 관찰해 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 스스로 한번 해볼 시간이에요. 친구들도 밖으로 나가 관찰 한번 해보자고요. 돋보기 하나 들고 가면 더 좋겠는데요. 그렇죠? 즐겁고 신나게 과학 공부합시다. 친구들, 우리 물로 한번 가봐요. 자, 이번에는 물로 한번 가봅시다. 사는 곳에 따른 동물의 생활. 어디에 사는 아이들 만나보고 싶어? 물이요, 물이요, 물이요. 자, 그래서요, 이번에는 물에 사는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친구들 준비됐죠? 출발해 보자고요. 물이라고 하면 강, 호수, 바다? 물도요, 그냥 딱 물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네요. 자, 그래서요, 선생님이 조금 나누어 봤습니다. 어떻게? 강이나 호수에 사는 동물, 그리고 바다에 사는 동물로 나누어 봤거든요. 자, 그럼 함께 볼게요. 먼저, 강이나 호수에 사는 동물의 특징 되겠습니다. 여기 피라미, 납자루, 미꾸리, 메기, 붕어, 돌고기, 물매미, 물자라, 조개, 다슬기. 자, 강이나 호수 중에서도 물속에 사는 동물들 되겠어요. 개구리, 외가리, 수달은요, 물가에 사는 동물이고요. 물속에 사는 동물들부터 봅시다. 강이나 호수, 물속에 사는 동물. 피라미, 붕어, 납자루, 돌고기, 미꾸리, 메기. 자, 얘들은요, 아가미로 숨을 쉬고 지느러미를 이용해서 헤엄을 칩니다. 자, 그런데요. 피라미, 납자루, 붕어, 돌고기는 몸이 유선형이고 비늘로 덮여 있는데 미꾸리랑 메기는 좀 기다랗게 생겼어요. 그렇죠? 자, 얘들은 물 위를 헤엄쳐 다니기보다는 좀 아래쪽, 물속에서도 좀 땅 쪽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땅도 좀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좀 기다랗게 생겼네요. 대신 표면은 아주 매끄럽습니다. 입이 크고요. 입 주변에 긴 수염이 있는 이 아이는 메기입니다. 뭔가 좀 투명스럽게 생겼네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요. 물매미와 물자라를 만나볼게요. 물매미는요. 물 위에서 원을 그리며 돌다가 위험을 느끼면 물속으로 풍 숨는데요. 털이 달린 뒷다리로 열심히 헤엄을 치며 물속에서 살고 있답니다. 물자라예요. 물자라는요, 몸이 위아래로 납작하게 생겼는데요. 물속에서 배끝을 물 밖으로 내밀고 숨을 쉰답니다. 아하, 그렇구나. 얘들은 물고기랑은 좀 다르게 아가미로 호흡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물매미는 물 위에서 빙글빙글빙글, 그리고 물자라는 꼬리 부분, 엉덩이 부분을 이렇게 배끝을 물 밖으로 내밀고 숨을 쉬어야 한다는 거죠. 둘 다 털이 달린 뒷다리로 헤엄칩니다. 알았죠? 물속에는요, 조개와 다슬기 같은 것들도 있어요. 이들은 대체로 저기 바닥에 있죠? 자, 조개는요, 아가미로 숨을 쉽니다. 다슬기도 역시 아가미로 숨을 쉬는데요. 이렇게 껍질로 덮여 있죠. 조개예요. 도끼 모양의 발로 이동을 하는데 몸은 두 개의 딱딱한 껍데기로 쌓여 있어요. 우리 친구들 조개 알죠? 우리가 많이 먹는 거. 자, 이렇게 가만히 움직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도끼 모양의 발을 이 껍질 사이로 쓱 내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슬기는요,
배발을 이용해서 물속의 바위에 붙어 기어서 이동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스르르르 미끄러지듯이 미끄러지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역시 딱딱한 껍데기로 덮여 있지요. 자, 이제 물속에서 좀 나와야겠어요. 물속에서 나와서 물가로 가볼게요. 자, 물가에는요, 개구리나 외가리, 수달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머? 이상하다. 얘들은 아가미로 호흡하지 않는데? 그렇죠. 그래서 물속이 아닌 물가에 사는 거예요. 먼저 개구리는요, 허파와 피부로 숨을 쉽니다. 물갈퀴가 있는 뒷다리로 뛰거나 물속을 헤엄칠 수 있고요. 외가리는 새예요, 새. 몸이 깃털로 덮여 있고 날카로운 부리 그리고 긴 목, 긴 다리가 있습니다. 선생님 얘들 이거 새인데 또 왜 물가에 살까요? 이유가 있겠죠. 물가에서 물고기, 개구리, 뱀 등을 잡아 먹으려고. 수달은요. 몸이 털로 덮여 있어요. 물갈퀴가 있는 다리로 열심히 헤엄을 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속에서 숨 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속에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왜? 거기 먹을 게 많으니까. 물속을 헤엄쳐서 물고기, 개구리 등을 잡아 먹거든요. 그거였구만. 자, 나중에 선생님이 얘기해 주겠지만 얘들은요, 바로 물속에서 살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뭔가 먹을 게 많고 막 이런 좋은 점이 있어서 물가에 사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건 조금 이따 정리하고요. 일단 바다로 갑시다. 바다에 사는 동물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바다도 역시 물속과 물 밖으로 나누어야겠죠? 바다에서 물 밖이라고 한다면 아하, 갯벌이 있겠네요. 그래서요, 바다, 물속과 갯벌로 나누어 봤습니다. 그냥 모래사장이랑은 좀 달라요. 갯벌은요. 물이 들어오면 물에 잠겨버리기 때문에 자, 그냥 모래사장이랑은 조금 다르죠? 좀 찐득찐득 발이 쑥쑥 빠지는 갯벌. 그래요. 자, 먼저 물속 바다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아이고 깜짝이야. 무서운 상어네요. 자, 상어, 고등어, 오징어, 가오리, 전복. 바다에 사는 동물입니다. 그것도 바닷물 속에 살아요. 당연히 아가미로 숨을 쉬겠죠. 아가미로 숨을 쉽니다. 상어와 고등어 얘들은 몸이 유선형이고 비늘로 덮여 있고요. 오징어는 몸이 좀 세모 모양으로 생겼어요. 좀 원통형인데 세모 같은 모양. 우리 많이 먹어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 오징어는요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내가 먹어본 오징어는 이렇게 생겼던데. 자, 친구들 이건요 이렇게 배를 갈라서 옆으로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 실제 오징어는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 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원통형으로 이렇게 생기고 여기 이렇게 다리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마른 오징어 이건요 요걸 숑 잘라가지고 펼쳐 놓은 겁니다. 실제 오징어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다들 알죠? 자, 오징어는 몸이 세모꼴이고요. 머리에 다리 10개가 있습니다. 지느러미를 이용해서 헤엄치지요. 상어, 고등어, 오징어, 가오리까지 모두. 자, 가오리는요, 몸이 위아래로 납작하고 이렇게 긴 꼬리가 있습니다. 전복도 역시 물속에 살아요. 그렇죠? 전복뿐만 아니라 여러 조개들 이런 것들 모두 물속에 사는데 딱딱한 껍데기로 덮여 있고 배발을 이용해서 기어서 이동합니다. 우리 전복 껍데기 반대쪽을 짠 뒤집어 보면은 뭔가 이렇게 모여지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죠? 자, 그게 바로 배발이에요. 그걸로 역시 미끄러지듯이 이동할 수 있다. 자, 이제 갯벌로 갑시다. 자, 갯벌은요. 끈적끈적, 걷기 힘들고 다리가 쑥쑥 빠지죠? 항상 물을 머금고 있거든요. 바닷물이 들어오면 물에 잠겨버리고 바닷물이 빠졌을 때는 드러나는 곳이 바로 갯벌이에요. 자, 이곳에는 망두거라든지 조개, 도여새, 그리고 개나 개지렁이가 살고 있습니다. 몸이 원통 모양, 비늘로 덮여 있는 망두거, 물속에서 아가미로 숨을 쉬고 지느러미를 이용해서 헤엄을 치는데요. 물 밖에서는 세상에 공기 호흡을 한답니다. 자, 가슴 지느러미와 꼬리를 이용해서 기거나 뛰어서 이동하는 망두고. 얘 아주 신기한 아이군요. 그렇죠? 조개, 아가미로 숨을 쉴 수 있어요. 2개의 딱딱한 껍데기로 몸을 보호하는데요. 갯벌의 흙 속에서 주로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개를 캘 때는 갯벌을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호미질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거기서 조개들을 캘 수 있죠.
도요새입니다. 허파로 숨을 쉬는데 너 왜 갯벌에 있는 거야? 자, 얘가 왜 갯벌에 있을까요? 몸이 깃털로 덮여있고 긴 부리가 있는 이 아이. 역시 먹을 게 많아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옆으로 기어가는 게 아가미로 숨을 쉬고요. 다리 10개, 다들 알죠? 몸은 아주 표면 매우 딱딱한데요. 수컷 같은 경우에는 이 집게발 하나가 훨씬 더 커다랗다는 것 참고로 알아주세요. 개찌렁이는요, 몸이 가늘고 길고요. 고리 모양의 마디로 되어 있는데 마디마다 털이 있는 다리가 한 쌍 있어서 징그러워. 사실 좀 징그럽습니다. 자, 이렇게 물에 사는 동물들 살펴봤는데 어떤 특징이 있더라? 물속에 사는 동물은요, 지느러미처럼 생긴 다리로 헤엄을 칠 수 있다. 그렇죠? 빠르게 헤엄치는 동물 대부분 몸이 무슨 형? 유선형입니다. 자, 이런 동물의 몸은요, 대부분 유선형으로 되어 있었고요. 주로 물속에서 아가미로 숨을 쉬었습니다. 맞아. 자, 우리 쭉 관찰해 본 것들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선생님, 아니 물속에 살지도 않으면서 물가에 동물이 살고 있는 이유는 또 뭡니까? 얘들 물속에서 사는 애들도 아니잖아요. 먹을 게 많아서. 나 여기서 먹기 좋더라? 먹을 게 천지더라?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외갈이나 수달, 도요새 먹이를 쉽게 잡을 수 있고요. 거기다가 주변에 물이 많잖아요? 그렇죠. 물을 구하기 쉬워서 물가에 삽니다. 비록 나 물속에서 숨쉬지 못하지만 여기 있어도 되겠지? 있는 거죠. 개구리나 도롱뇽 같은 경우에는요. 피부가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들은 피부호흡도 하기 때문에 피부가 마르면 숨을 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에 살아야 돼요. 항상 물속에서만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물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게다가 우리 개구리나 도롱뇽, 개구리의 올챙이 알고 있죠? 네, 물속에 알을 낳기 위해서 이들은 물속에 알을 낳기 위해서 물가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친구들 모두 정리됐습니까?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 잊지 말아주세요. 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신나고 즐거운 과학 시간. 자, 선생님 왔습니다. 키위쌤이에요. 실력을 키워서 쓱쓱쓱 위로 올라가 보자고요. 알았죠? 선생님 우리 지금 뭐하고 있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아유, 선생님은 당연히 기억하고 있죠. 자, 우리 동물의 생활 중에서 사는 곳에 따른 동물의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물에 사는 동물들 어쩌고저쩌고 했던 것 같은데 땅에 사는 동물, 물에 사는 동물. 그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야죠. 물에 사는 동물 관찰 시작해 봅시다. 자, 이번에는요. 물에 사는 동물 관찰해 볼 겁니다. 그럼 붕어 준비하셨습니까? 물론이죠. 선생님 붕어 준비했어요. 자, 그럼 들어가서 관찰해 볼까요? 자, 물에 사는 동물을 관찰하기 위해서 물고기 준비했는데요. 물고기 중에서도 붕어를 준비했습니다. 물고기의 생김새 그리고 물고기 생김새의 특징을 알아볼 건데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너 누구니? 바로 붕어입니다. 자, 생김새 보니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어이쿠야, 여기 얼굴에 보니까요. 눈이랑 입이랑 보이죠? 여기가 머리, 여기가 몸통, 그리고 이쪽이 꼬리 되겠습니다. 아하, 머리, 몸통, 꼬리로 나누어지고요. 지느러미가 좀 많이 보입니다. 그렇죠? 양쪽에 가슴 지느러미 2개 있을 거고요. 배 지느러미도 보이네요. 거기다가 뒷 지느러미, 등 지느러미 하나에 꼬리 지느러미도 하나 보입니다. 너 지느러미 진짜 많구나. 그렇죠? 자, 이것만 있느냐? 얘 가만히 보니까요. 어머? 자, 여기에 뭔가 이렇게 우리 여기 생선 가게 가도 여기 뭐가 펄럭펄럭. 자, 그리고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는 걸 봐도 이곳이 펄렁펄렁 봤을 겁니다. 이게 뭐냐? 바로 아가미가 되겠어요. 자, 물고기는요, 항상 헤엄치고 다닐 때 입을 뻐끔뻐끔 아가미도 들썩들썩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숨 쉬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 숨을 쉬는데 코와 입을 이용해서 숨을 쉬는데 얘는요 아가미를 이용해서 숨을 쉽니다. 왜? 물속에 사니까요. 자, 어떻게 숨 쉬는지는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가운데 무슨 선이 하나 보이죠? 이건 옆줄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건 또 뭐 하는 거야? 자, 일단 우리 전체적으로 뭐가 있나라는 걸 봤고요. 아, 하나 빼먹었네요. 몸이 이렇게 부드럽게 생겼다는 거. 자, 이런 건 우리 유선형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유선형이면 또 뭐가 좋을까요? 자, 선생님이요. 여기 설명과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일단 물고기를 보니까요. 몸이 유선형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몸이 유선형이라는 건요. 이렇게 앞쪽이 좀 좁고 가운데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생긴 걸 이야기해요. 도대체 왜 물고기는 몸이 유선형일까요? 우리 유선형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땅 위에 사는 속물들은요. 공기의 저항을 받습니다. 하지만 물속만큼 저항이 심하진 않아요. 물에서는요. 우리 땅에서는 이렇게 걸어 다니기 쉬운데 물에서 걸어 다닐 때 물살을 가르고 걸어 다녀야 되죠? 네, 저항이 더 심한 겁니다. 우리가 더 걸어 다니기 힘들잖아요. 물고기 역시 물속에서 이렇게 다니기 좀 힘드니까 최대한 물속에서 다니기 좋은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 유선형이다라는 겁니다. 유선형이면요. 이렇게 물이 앞에서 와도 쓱 물살이 몸을 타고 흐르겠죠. 자, 근데 만약 물고기가 이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될까요? 턱 물 오는 대로 그대로 뭐 끝부분만 살짝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면요.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 겁니다. 그러면 물고기 너무 힘들어서 안 돼. 그렇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이렇게 몸이 유선형을 띠고 있어요. 자, 몸을 보니까요. 그래요. 비늘로 덮여 있는 거 보이죠? 몸은 비늘로 덮여 있고 지느러미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지느러미가 있는데 자, 이 지느러미를 이용해서 헤엄쳐 다니는 거예요. 방향 조절하고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 꼬리로 숭숭 흔들어서 앞으로 쑥 가게 되고요. 자, 지느러미 뭐 가슴 지느러미 이런 걸 움직여가지고 또 어떻게 방향도 바꾸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몸 옆에는요, 옆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옆줄이 하는 일, 물의 진동을 느낍니다. 물의 흐름을 느껴요. 자, 그래서 뭐가 옆에 감각기관이거든요. 뭐가 옆에, 뭔가 물살이 뭔가 달라졌어. 누가 옆에 옆에 온 거야. 도망가야지. 이런 걸 옆줄로 다 느끼는 겁니다. 이가 아가미를 계속 움직인다라고 했어요. 왜? 숨 쉬는 거라 그랬죠? 자, 우리는요, 허파로 호흡을 하지만 물고기들은 물속에 살기 때문에 물에서 호흡을 해야 합니다. 숨을 쉬어야 하는데요. 공기가 어디 있지? 물속에 녹아 있어요. 자, 입으로 이 물을 계속 마셔요. 자, 열심히 마십니다. 그러면 물과 공기를 함께 마시는 거죠. 어떻게 그럼? 물 계속 먹으면 안 되는데 물배만 차고 자, 물은 어떻게 내보내고 물속에 있는 공기만 받아들여야겠죠. 자, 그래서 입으로 물 계속 받아들이고 아가미에서 공기만 쏙쏙 빼고 물은 걸러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과 아가미를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지느러미를 이용해서 헤엄쳐 이동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쑥 갈 수도 있고 제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 왼쪽 움직일 수 있고 하는 것 전부 이 지느러미를 이용하는 겁니다. 생김새 잘 봤죠? 자, 그럼 봅시다. 물고기는요, 물속에서 생활하기에 알맞다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들이 여기 다시 한번 정리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땅보다 물의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몸이 유선형이어야 하고 물속에서 숨을 쉬어야 하니까 어떻게? 아가미가 필요하고 물에서 떠있고 움직여 다니려면 지느러미가 필요하고 이런 거잖아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생활하기에 알맞은 점은 바로 이겁니다. 물속에서 무엇으로? 아가미로 숨 쉴 수 있어요. 물속에서 지느러미 이용해서 헤엄칠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슝 갈 수도 있고 그쵸? 몸이 유선형으로 되어 있어서 물의 저항을 적게 받아요. 아유, 그렇습니다. 이런 생김새를 가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관찰해 봐야겠죠? 물에 사는 동물, 그럼 우리 친구들이 직접 관찰하고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말이죠. 자, 여기 붕어와 물자라의 모습이 보이죠? 가슴 지느러미, 배 지느러미, 옆줄에 등 지느러미 조금 전에 봤던 걸 이렇게 직접 그림으로 나타내 본 모습입니다.
물자라도요,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고 각각 부분에 이름을 적어놨어요. 뭐 앞다리, 가운데다리, 뒷다리, 그리고 여기 겹눈, 머리 뭐 이런 것들 자 표시해 놨습니다. 그림으로 자세하게 색칠까지 이쁘게 잘했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열심히 관찰한 동물들 특징 한번 살펴봅시다. 선생님 붕어 봤는데요. 물속에는요, 붕어만 있는 거 아니에요. 물고기만 있는 거 아니죠? 자, 그리고 물고기도 딱 붕어만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동물들을 준비했습니다. 물속에 사는 다른 동물의 특징이라고 했고, 먼저 물자라를 불러왔네요. 자, 물자라입니다. 몸이 타원형이에요. 그리고요, 위아래로 좀 납작쿵. 어머, 나는 바퀴벌레인 줄 알았어요. 자, 그래요. 좀 그렇게 생겼죠? 이 윗면은요, 날개로 덮여 있습니다. 머리에 뾰족한 입과 겹눈이 있고요. 더듬이는 조금해서 잘 안 보여요. 다리가 세 쌍 이렇게 보이죠? 세 쌍의 다리가 있고요. 털이 나 있는 뒷다리, 이 뒷다리를 이용해서 헤엄을 칩니다. 물자라의 모습이고요. 조금 비슷하게 생겼는데 뭔가 좀 깔끔해 보이는 이 아이는 바로 물방개예요. 역시 몸은 타원형이고 위아래로 납작한데요. 뭔가 느낌이 조금 다르죠? 그래요. 날개 부분이 좀 더 맨질맨질 반짝반짝 좀 더 이쁘고요. 자, 그래도 이거 그냥 철과 뭔가를 두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날개입니다. 이 안에 날개를 확 펼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윗면은 이렇게 날개로 덮여 있어요. 머리에 겹눈이랑 긴 더듬이. 자, 물자라에 비해서는 더듬이가 훨씬 길지요. 입수염이 있고요. 씹을 수 있는 입이 있습니다. 다리는 역시 세 쌍인데 뒷다리에 털이 와우 좀 심하게 나 있죠. 이 뒷다리로 헤엄을 칩니다. 이 뒷다리에 털이 나 있어가지고 훨씬 헤엄치기 좋대요. 자, 우렁이랑 금붕어도 준비했어요. 우렁이는요. 선생님 저 이거 알아요. 소라. 소라랑 조금 비슷하죠? 자, 검은색 나선 모양의 껍데기가 있습니다. 머리에는요, 긴 더듬이랑 입이 있고요. 배발로 바닥에 붙어서 미끄러지듯이 움직인답니다. 물속에서 모든 동물들이 헤엄치고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땅을 기어다니는 동물도 있었어요. 선생님, 금붕어랑 붕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 조금 다르죠. 붕어보다 금붕어는 좀 더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몸집도 좀 더 작죠? 자, 금붕어는요, 뭐 몸이 유선형이고 비늘로 덮여 있다, 뭐 이런 물고기의 특징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자, 역시 여러 개의 지느러미가 있는데 이렇게 이쁜 모습, 우리가 눈으로 보고 즐기는 용으로 많이 기르다 보니까 좀 화려한 모습을 띠고 있어요. 꼬리 지느러미도 이렇게 훨씬 길고요. 그래서 더 이쁘죠? 색깔도 화려합니다. 하가미로 숨을 쉬고 지느러미로 움직인다는 건 다른 붕어와 같은 물고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물속에 사는 여러 동물들 관찰해봤어요. 즐겁고 신나는 과학 시간. 네, 지금요 동물의 생활, 사는 곳에 따른 동물의 생활, 그 중에서 사는 곳 어디? 하늘. 자, 이번에는 하늘로 올라가 봅시다. 하늘을 나는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을 알아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사는 곳 땅도 있고 물도 있고 뭐 물 중에는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그쵸? 뭐 호수도 있고 많아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 하늘로 한번 가볼 겁니다. 그럼 선생님 하늘에 사는 동물은요, 하늘을 나는 동물은 계속 하늘에 절대 내려오지 않고 하늘에서 떠 있기만 한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다리가 있어서 우리 땅에 내려와 쉬기도 하고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날아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벌써 느낌 팍팍 왔다고요? 자, 그럼 들어가 봅시다. 하늘을 나는 동물,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하늘을 날려면 날개가 있어야지. 맞아. 날개가 있어야 합니다. 날개가 없으면 최소한 날개랑 비슷한 뭐라도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늘을 나는 동물들, 먼저 날개가 있는 동물들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 저 날개 있지요. 새들, 날개 있습니다. 2개의 날개 있어요. 그렇죠? 새만 날개 있나? 우리도 있다고. 곤충도 날개가 있습니다. 무려 4장이나 있죠.
자, 여기 까치, 황조롱이, 박새, 자, 이런 새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많은 새 중에서 이렇게 새 종류 정도만 선생님이 이렇게 사진으로 준비한 거예요. 자, 얘들 다 보니까 어때요? 날개, 두 개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날개가 무엇으로 덮여 있다? 깃털로 덮여 있어요. 새들은요, 온몸이 깃털로 덮여 있습니다. 이렇게 깃털로 덮여 있고 날개가 있다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이렇게 하늘을 날려면 선생님처럼 무거우면 안 돼요. 선생님처럼 무거우면 너무 힘들어. 날개 있어도 날기 힘들어요. 그래서 새들은 어떻게? 자, 최대한 몸이 가벼워야 해요. 어떻게든 몸을 가볍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뼈가 있긴 해야지만 좀 숭숭숭 비어있으면 가볍지 않을까? 맞아요. 뼛속이 비어있어서 몸이 가볍습니다. 우리 깃털도요. 땅에 떨어져 있는 비둘기 깃털 같은 거 이렇게 딱 보면은 빨대처럼 보이죠? 속이 이렇게, 깃털들도 이렇게 좀 비어있고 가벼운 걸 알 수 있어요. 거기다가 몸의 균형이 잘 맞기 때문에 날 수 있다라는 거죠. 몸통에 비해서 날개가 훨씬 크고 그렇죠. 그리고 꼬리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꼬리 쪽에 깃털도 있어가지고 균형을 잘 잡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곤충 역시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날개 있거든요. 피부가 변한 몇 장, 4장의 날개가 있는데요. 몸이 아주 가볍습니다. 그럼요, 가벼워야지. 역시 몸의 균형도 잘 맞아서 사실 나비 같은 곤충 보면 되게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날개가 있는 동물들 하늘을 난다. 날개 난 없어. 하지만 몸의 일부가 날개처럼 변해서 나 날 수 있어. 그런 동물들도 있어요. 몸의 일부가 날개처럼 되어 있는 동물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박쥐가 보이고요. 하늘다람쥐가 보이고요. 날치가 보입니다. 박쥐랑 하늘다람쥐 얘들은 새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물론 자, 박쥐 같은 경우에는 좀 새처럼 약간 자유롭게 날지만 하늘다람쥐는요. 난다라기보다는 슝 위에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데 좀 쉽게 뛰어내리는 느낌이긴 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비행이 가능하니까 우리 난다라고 해주자고요. 자, 날치, 물고기인데 얘도 날 수 있습니다. 물론 저 하늘 꼭대기까지 내가 너를 따라잡으련다. 하늘 높이 독수리에 있는 데까지 날아 올라가지 못하고요. 물 위로 좀 떠서 어느 정도 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거 봐라. 날개 보이지? 자, 실제 날개는 아니고요. 가슴 지느러미가 이렇게 변한 겁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볼게요. 먼저 박쥐입니다. 자, 이거 날개 아니에요, 선생님? 자, 근데 사실 이건요. 날개가 아니라 날개막이에요. 박쥐는요. 앞발가락과 다리 사이에 이렇게 얇은 막으로 된 날개막이 있습니다. 날개막이 있어서 하늘을 날 수 있는 거죠. 새들처럼 알 낳고 그러지 않아요. 얘도 그냥 일반 포유류, 동물이에요. 새끼를 낳아 젖을 먹여 기르거든요. 그런데 이 날개막이 있어서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날개막의 크기에 비해서 몸은 아주 작고 가볍기 때문에 몸의 균형이 잘 맞을 거고요. 그래서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하늘다람쥐, 우와! 역시 날개막이 있습니다. 앞다리와 뒷다리 사이에 이렇게 날개막이 있는데요. 몸을 이렇게 접고 있을 때, 날개막을 접고 있을 때는 그냥 일반 다람쥐처럼 보이는데 뭔가 옆에 펄렁펄렁, 뭔가 좀 추렁추렁 뭔가 살이 좀 많은 다람쥐처럼 보여요. 근데 이렇게 쫙 펼치면 이게 바로 날개막이었습니다. 아, 선생님도 이게 다 살이 아니고 날개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하늘을 날 수 있을 텐데. 자, 다리가 4개. 역시 균형을 잘 잡아야겠죠? 날 때 꼬리로 몸의 균형을 중심을 잘 잡는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늘다람쥐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닌다기보단 자, 높은 나무와 나무 사이를 뛰어서 이동하는 정도인데요. 그냥 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슝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도 이거 우리 비행이라고 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날치는요, 가슴 지느러미가 날개처럼 되어 있어요. 몸은 유선형. 그래요. 진짜 물고기에게 날개가 달려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가슴 지느러미가 이렇게 날개처럼 발달해서 모양이 변해버려서 자, 이렇게 물 위를 이렇게 가볍게 날아갈 수 있다.
있습니다. 물에서 이 날치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뭔가 좀 오묘한 느낌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새 하늘을 날기에 알맞은 점 뭐예요? 날개가 있어야 해. 그렇죠? 날개가 있어야 하고 몸의 균형이 잘 맞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몸의 크기에 비해서 가벼워야 했어요. 뼛속은 비어있고 가벼운 깃털로 덮여 있었죠? 그럼 선생님, 새들은 다 날아요. 뚱뚱한 이 아이들 못 납니다. 자, 모든 새는 하늘을 날 수 있다? 아니요. 새 중에서 날지 못하는 새, 우리 친구들 타조, 못 날잖아요. 자, 화식조, 이게 화식조고요. 에뮤, 키위, 이런 것들도 역시 조류, 새인데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면요. 보통 날개뼈가 작고 날개깃이 약한 대신에 어때요? 다리가 길고 튼튼해서 걷거나 달리기를 잘합니다. 아유, 나는 뚱뚱해서 나는 건 포기했어. 대신에 튼튼한 다리로 잘 뛰어다닌다고. 자, 알았죠, 친구들? 모든 새가 다 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 이 새, 하늘다람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지 않겠어요? 새는 날개가 있어서 날고 하늘다람쥐는 날개 막이 있어서 난다. 둘 다 날긴 나는데 나는 날개가 있어. 너는 날개 아니잖아, 그거. 그렇죠? 차이점도 있네요. 자, 그래서 공통점, 차이점 나누어 봤습니다. 자, 새 중에서 까치 보이네요. 어때요? 이렇게 생겼어요. 날개 보이죠? 자, 아주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하늘다람쥐 진짜 귀엽다. 그렇죠. 하늘다람쥐 역시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공통점, 하늘을 날 수 있다라는 거겠죠. 하지만 둘은 분명 차이가 있어요. 자, 새, 까치는요, 날개가 있고 몸은 깃털로 덮여 있습니다. 크기에 비해서 몸이 가볍고 부리가 있어요. 꼬리는 없고요. 그렇죠. 조류, 알을 낳습니다. 하늘다람쥐는요, 토끼, 다람쥐 이런 종류랑 똑같아요. 포유류죠. 날개는 없어요. 하늘을 날 수 있긴 하지만 날개가 아닌 날개막이 있고, 자, 그 외에는요, 다른 다람쥐, 토끼 이런 것들과 똑같아요, 특징. 털로 덮여 있고 크기에 비해서는 사실 몸이 좀 무거운 편이고요. 이빨이 있고 긴 꼬리가 있으며 새끼를 낳습니다. 자, 다른 다람쥐와 마찬가지인데 날개막이 있어서 하늘을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친구들, 하늘을 나는 동물들 만나봤는데요. 어때요? 직접 보고 싶지 않나요? 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 네, 과학이 즐거워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우리 지금 동물을 생활하는데요. 아니, 사는 곳이 땅, 물, 하늘 이거 말고 좀 이상한 것도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너무 추운 곳, 너무 더운 곳, 물도 없고 이런 곳. 자, 이런 좀 특이한 환경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동물이 살기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요, 그런 곳에 잘 적응해서 살고 있는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특이한 환경에 사는 동물의 생김새 그리고 생활 방식을 알아보려고 해요. 거기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선생님, 못 살 것 같은데요? 아니, 진짜로 살 수 있다니까요. 사막에 낙타. 그 더운 곳에서 잘 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생김새가 뭔가 좀 독특했던 것 같은데 이유가 있는 걸까요? 자, 그럼 함께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막 환경에 적응한 낙타의 생김새와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사막 환경에 적응했다라고 했는데요. 아니, 사막 환경이 어떻길래? 자, 사막은 어때요, 친구들? 사막은 이렇습니다. 물과 먹이가 부족하고 그늘도 없어요. 온통 모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모래가 많고 다른 건 없다 보니까 바람만 조금 불어도 완전 모래가 섞여 있는 모래바람입니다. 모래바람이 불기도 하고요. 무조건 덥기만 한 줄 알았더니 낮에는 엄청나게 더운데 밤에는 또 엄청 춥대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커서 낮에는 엄청 덥지만 또 밤에는 매우 춥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비가 거의 내리지 않기 때문에 매우 건조하기까지 하답니다. 어떡해. 그늘도 없지, 물도 먹이도 없지. 에이, 이런 데서는 못 살지. 자, 그런데요, 그런 곳에서 잘 살고 있는 친구, 바로 낙타예요. 자, 낙타 어떻게 생겼나 봅시다. 보니까요,
어우,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콧구멍에, 아우, 이게. 콧구멍, 들썩들썩들썩. 자, 콧구멍이 조금 들썩들썩. 이거 좀 닫혔다 열렸다 하게 생겼죠? 눈썹 보세요. 와우, 어울리지 않게 소도 눈썹은 엄청 깁니다. 아니, 너 왜 이렇게 좀 생긴 게 뭔가 좀 독특하다. 엥? 입술은 또 엄청 두꺼워요. 거기다가 귀에도 털이 잔뜩 나 있고, 어머, 몸에 혹도 있습니다. 너 어디 아파? 자, 발도 엄청 넓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생긴 걸까요? 또 어울리지 않게 다리는 또 완전 롱롱롱 긴 다리를 가지고 있죠. 자, 낙타가 이렇게 생긴 건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사막의 환경 때문인데요. 일단 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땅바닥에 뜨거운 열기 나 좀 피했으면 좋겠어. 다리가 길어졌어요. 모래먼지, 아우, 코로도 들어가고, 눈으로도 들어가고, 귀로도 들어가고, 아우, 이거 좀 어떻게 막아야겠다. 그래서 콧구멍 벌렁벌렁벌렁. 자, 콧구멍은 이렇게 벌렁벌렁. 눈썹은 이렇게 길고요. 귀에 털이 있어서 모래가 들어가는 걸 막아준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 발은 넓어서요. 이 모래로 쑥쑥쑥 빠지는 걸 좀 막아주고요. 좀 뾰족하면 뾰족할수록 더 잘 빠질 거예요. 그래서 발을 이렇게 널찍하게, 발이 이렇게 넓게 변했나 봅니다. 아니, 선생님, 모래 때문에 그런 건 알겠어요. 그런데 입술은 또 왜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입술이 두꺼운 이유요? 이곳에는요, 물이 거의 없고, 아주 덥다 보니까 식물들, 가시가 있는 선인장 같은 식물들이 많습니다. 먹을 게 없는데, 아우, 기껏 먹으려다 보니 다 가시밖에 없어. 괜찮아. 나는 입술이 두꺼워서 가시가 있는 선인장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입술이 두껍나 봅니다. 그럼 선생님, 이 혹은 뭐예요?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아픈 게 아니라 이 혹에는 지방이 있어요. 지방으로 차 있어요. 자, 물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자, 물을 먹어야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뭔가 이게 근데 물이 없으면 나 어떡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혹에 지방이 잔뜩 들어있는 혹이 있어서 물을 먹지 않더라도 우리 몸에 에너지, 낙타가 몸에 에너지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오랫동안 먹지 않으면 이 혹도 좀 쑥쑥쑥쑥 줄어든답니다. 바로 어떤 이 사막 환경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낙타의 이런 특징 정리해 볼게요. 낙타가 사막에서 살기에 유리한 이유, 그래요. 혹 있었습니다. 아주 커다란 특징이죠. 물과 먹이가 부족할 때 혹에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넓은 발이요. 걸을 때 발이 모래 속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고요. 긴 눈썹은요, 선글라스 역할을 하나 봅니다. 강한 햇빛, 그리고 모래먼지로부터 눈을 보호한다. 벌렁벌렁벌렁 콧구멍을 여닫을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여닫을 수 있는 콧구멍, 코 속으로 모래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모래바람이 불 때는 콧구멍을 닫는답니다. 신기해. 귀에 털도 잔뜩 났던데. 이 털 때문에 귀에 모래가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고요. 입술 두껍던데. 그렇죠. 나 입술 진짜 두꺼워. 입술이 두꺼워서 선인장처럼 가시가 있는 식물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로 특이한 환경에 살 수 있도록 딱 알맞게 다 변했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요. 우리는요, 또 이 낙타의 특징을 응용해서 생활 도구를 만들었어요. 바로 낙타의 넓은 발을 보고 아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힌트를 얻어서요, 이런 생활 도구를 만들었는데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뭐야? 자, 이거요. 모래밭이나 눈밭에서 발이 빠지지 않도록 발바닥의 넓이를 넓혀주는 도구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 발바닥보다 더 넓게 짚을 수 있게 되면 바닥을 밟을 수 있게 된다면 쑥쑥쑥쑥 빠지지 않겠죠? 좋아요. 사막 환경에 적응한 낙타. 이런 특징이 있었네요. 특이한 환경은 사막뿐인가? 아니에요. 사막 외에도 특이한 환경은 있습니다. 동굴 같은 경우 온도 변화는 거의 없고 축축하고 어두컴컴하고 이런 곳 특이한 환경이에요. 깊은 바다,
너무 온몸을 꽉 누르는 압력, 진짜 엄청난 압력에 어두컴컴 세상이, 그래서 여기서도 생명체가 많이 살지 않아요. 우리, 뭐 잠수함 같은 거는요, 너무 깊은 곳으로는 들어가기 힘듭니다. 압력이 너무 세서요. 드럼통 같은 걸 물속에 계속 집어넣으면 아래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물의 압력 때문에 이게 찌그러진다 그러거든요. 아유, 그런 곳에 그런 곳에 사는 게 있단 말이야? 사는 동물이 있단 말이야? 있습니다. 너무 추운 남극, 이것도 역시 아주 특이한 환경이죠. 이곳에 살고 있는 동물도 있습니다. 남극은 세상에 밤이 계속되기도 하고 낮이 계속되기도 한대요. 아니,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그렇죠. 자, 먼저 동굴. 햇빛이 들지 않아서 어둡고 축축하고 먹이가 부족한 이곳, 온도 변화가 거의 없는 이 동굴에 살고 있는 동물은요, 바로 등줄굴노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 보세요. 등줄굴노래기. 어이쿠, 몸이 좀 투명한데요. 그래요. 빛을 거의 보지 못해서 몸은 이렇게 좀 투명한 편이고요. 자, 이곳은 아주 어둡습니다. 시각이 중요할까요? 눈에 보이는 거 거의 없어요. 시각은 그러다 보니까 점점 퇴화해서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느낌, 촉각이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시각보다는 촉각이 발달되어 있고요. 자, 먹을 것이 거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살아갈 수 있게,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눈의 기능이 약해져 있고요. 몸이 투명한 편이다라고 했지요. 그래요. 이 동굴이라는 환경에 적응해 살아가고 있는 동물이에요. 바이퍼피쉬는요, 깊은 바다에서 살 수 있는 동물이랍니다. 낚싯대 모양의 빛을 내는 돌기, 자, 이런 게 여기 있는 거 보이죠? 이런 돌기가 있는데 먹을 게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먹이를 찾으러 돌아다니려니 너무 힘듭니다. 왜 이것은 또 압력도 너무 강하니까 내가 움직여 가긴 너무 힘들어서요. 자, 여기에 낚싯대 같은 걸 몸에 하나 있어서 돌돌돌돌돌 흔들고 있어요. 작은 물고기처럼 보이게. 자, 그러면 이 돌기, 이 작은 낚싯대 같은 이런 걸 송송송송 작은 물고기처럼 보이는 이 돌기를 흔들고 있으면 다른 물고기가 또 어떤 먹이가 될 만한 것들이 나타나겠죠. 저거 먹어야지 하고 오는 겁니다. 자, 근데요, 이게 또 빛도 살짝 낸답니다. 어두컴컴한 곳에서 얘는 빛을 내고 내 몸은 잘 보이지 않고 진짜로 조그만 물고기처럼 보이겠네요. 그래서 이걸 잡아먹으러 오는데, 자, 이게 어떻게 온 기회인데, 그쵸? 먹을 게 거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요거 보고 다른 게 뭐 내 먹이가 되는 다른 물고기가 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한 번에 먹어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입이 엄청 커요. 큰 입,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서요. 한 번 찾은 먹이는 놓치지 않고 잡아먹는다라고 합니다. 낚싯대 모양의 빛을 내는 돌기로 먹이를 유인해서 잡아먹는데 큰 입으로 한 번 찾은 먹이는 놓치지 않고 잡아먹는다라는 거죠. 날카로운 이빨도 있어서요. 한 방에 꽉! 자, 제대로 적응해 살아가는 거 맞죠? 너무너무 추운 눈으로 덮여있는 먹이가 부족한 이곳에 황제 펭귄이 살고 있습니다. 자, 황제 펭귄 어때요? 선생님, 얘 새 맞아요? 뭐가 이렇게 둥실둥실 이상하게 생겼어요? 몸이요, 지방으로 접혀 있는 거예요. 선생님, 펭귄은요, 다리가 너무 짧아요. 다리가 짧아 보이죠? 사실은 다리가 이 안에 이렇게 접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리를 무릎 꿇고 있는 것처럼 약간 접고 있는 건데 이게 지방 속에 갇혀 있어서 지방 속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서 짧아 보이는 것 뿐이에요. 아니,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뚱뚱하게 생긴 거예요? 왜 이런 두꺼운 지방층이 필요한 거죠? 자, 이런 두꺼운 지방층, 바로 두꺼운 옷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추운 남극, 이 낮은 온도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선생님은 남극에서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두꺼운 지방층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두꺼운 지방층과 보온이 잘 되는 깃털이 있어서 자, 이 추운 남극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건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서로 무리지어서 서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추위를 이겨냅니다. 이 남극의 추위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만큼의 추위가 아니거든요. 정말 춥거든요.
몸속 지방에 양분을 저장해서 오랫동안 먹이를 먹지 않고도 견딜 수 있답니다. 그래요. 남극 그냥은 먹을 게 없어서 어디 물속에 저 바다에 가서 먹이를 잡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새끼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암컷과 수컷이 번갈아 가면서 바다에 가서 한 달씩 걸리기도 한대요. 먹이를 잡아와서 나눠 먹고 막 이렇게 한대요. 서로 교대로. 대단하죠? 자, 이렇게 특이한 환경에 사는 동물 생김새 그리고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친구들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 꼭 가져주세요. 알았죠?